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화 종식 선언되는가? 뭐 상반기를 이제 거의 지나가면서 글로벌 세상, 벌써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19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글로벌, 정보화, 글로벌화, 그 다음에 세계화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상품이 이동하면서 계속 해외로 나갔다 들어왔. 제가 말했지만 아웃바운드 인바이드의 허브앤드 스포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변화하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글로벌화 언제까지 계속 지금 봉쇄 차단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이런 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요, 인종, 국가, 종교, 문화를 뛰어넘는 연대의식이 중요할 거다. 저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종을 보면은 지역별로 다르죠. 전 세계는 5대양 6개주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까요? 우리나라 한중일을 포함해서 아시아, 아세안 10개국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은 중동이 있죠. 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렇게 해서 중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연결돼 보면 어때? 이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EU 27개국. 저 위에는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쭉 있고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저기, 관련된 국가들 보면 쭉 있고. 그 밑으로 연결돼갖고, 모로코부터 쭉 된 게 어디죠? 아프리카 54개국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세안의 바로 밑에는 어디야? 호주. 아세안이야. 호주가 있고, 옆에 또 뉴질랜드가 있겠죠? 그럼 저쪽 태평양 건너서 가면 어디가 있죠? 저 위쪽으로부터. 자,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있죠? 멕시코, 쿠바, 그 다음에 파나마 문화가 있고요.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남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콜롬비아부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페루, 칠레, 그 인구 많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는, 저기가 있네요. 땅이 가장 넓은 나라. 유럽에 뭐가 있죠? 러시아가 지금 기억나네요. 가장 추운 지방도 있고. 그래서 이 전 세계에는 이제 다양한 국가들인데 또 인종이 있습니다.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국가별로 인종에 대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그 종교 분쟁이라고 있죠. 에스닉. 자, 종교 여러분들 보면은 의외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요. 한 1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에도 그렇지만은 관련돼서 또 이제 불교를 믿는 국가도 많고, 카톨릭이라든가 천주교, 뭐 심지어는 힌두교 믿는 국가도 있고, 이게 전 세계는 또 종교에 따라서 뭐 금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블록에 따라서 이게 지금 행사 달라집니다. 자,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도 어떤 국경 간의 어떤 지역이 있지만은 또 한 나라에서도 또 문화의 지방에 따라서 문화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대감이라는 게 과거에는 글로벌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이거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 세상은 이게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게 연대의식을 가져서 이게 또 똑같이 가냐 안 가냐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변화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드웨어 시대가 끝나고 바이오나 사이버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대나 사이버 전쟁이 되다 보면은 국경 간 앞으로 오픈 24시간의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갖고 언제든지 소통하고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뭐예요? 시차는 있지만은 그 시간 외에는 상대방이 같이 연결이 돼야 우리가 움직였죠.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을 한번 좀 회상해 보면요. 글로벌은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자꾸 모든 국가들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소비할 때까지 많은 국가들한테 자기네가 만든 상품, 자기네가 만든 기술 모든 것 갖다 이전하면서 가치를 갖다가 확산시키고 더 창출시켰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당분간은 어떤 도메스틱 국내 시장으로 국한되든가 또 특정 지역으로 또 특정 계층으로 또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 속에서 갈지 좀 이게 주목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큰 틀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에 제가 이제 국제 간의 트레이드 오프 비즈니스 무역주의였는데요. 이게 이제 보호 무역주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올해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네요.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하면서 흐름 중에 하나 바꿔놓은 게 보호주의로 가자 그래갖고 지금 뭐 리쇼어링이죠. 미국 기업들을 다 유턴시켜 놓고 중국 간의 과거에 이제 1980년, 1990년도에 저기 일본하고의 어떤 미일 구조 협의를 하면서 그냥 무역 전쟁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은 이제
손들고 미국에서 모두 원하는 걸 지금 다 가져갔죠.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하면서 지금 보호주의 흐름이 지금 계속 전환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국의 중심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나가지만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보낸다든가 또 완성품을 갖다 해외에 관련돼서 소통이 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바뀌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세안 국가 잠깐 얘기하면 베트남 뭐예요? 하노이, 그다음에 다낭, 호이안, 뭐 그다음에 어디게요? 호치민 쭉 있어갖고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옆에는 보면 뭐 제가 그전에 했던 라오스가 있고 그 라오스에는 뭐 그래요 비엔티안 수도가 있고 인구 750만이지만은 그 밑에는 뭐예요? 캄보디아 인구 1,500만의 캄보디아가 있고 프놈펜이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제 태국이 길게 있고 위에는 미얀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이 대륙을 5개가 연결돼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베트남의 가능성 첫째 인구가 1억이 넘으면은 경제활동 인구로서 생산 가능 또 20대 30대가 많다 보니까 한 60, 70%가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생산 가능성을 좀 본 거죠. 그런데 베트남이 결국은 2월 달에 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빨리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에 갈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기업은 베트남에서 한 11만 명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 삼성은 베트남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이제 인도라든가 지금 자꾸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LG도 그렇고 관련된 대기업군들이 베트남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제조, 유통, 관련된 산업들을 지금 다 집중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베트남을 포트폴리오로 지금 분산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투자의 1위 국가고 베트남의 가능성을 둔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이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결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갖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5월달 하순 정도로 지금 거의 하순에 기억나는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중국의 어디에 쉐안, 삼성전자에 가갖고 반도체에 가갖고 결국 어때요? 진두지휘하면서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을 클로즈 해갖고 지금 어디에요? 최고 경영자들은 일단 보고도 받지만은 진두지휘하면서 글로벌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클로징 하다가 지금 다시 서서히 풀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업계라든가 글로벌의 기업들은요, 순위가 있어요. 과거에는 상위 집중도라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서열을 매기면요, 1등은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1위 기업은 2위, 3위 기업이 쫓아오기 전에 미리 상품화시키든지 히트앤드러너 치고 달려가야 되는데, 잠깐 방심하고 잠깐 어떤 기회를 놓치면요, 2위하고 3위 기업들이 글로벌에는 경영 통합해서 1위 기업을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스피드하고 속도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상품을 갖다가 프로덕트 아웃에서 마케트 인 하는 시장이 너무 중요한데 1위 기업이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위, 3위 기업이 경영 통합을 하든가 자본을 같이 제휴해갖고 글로벌 시장, 뭐 지금 각 국가의 리더 기업으로서 계속 커갈 수가 있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업계가 그런 업무 제휴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금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원이 없는 나라, 뭐 일본하고 똑같아갖고 자원이 없는 나라서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살았다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은 자원도 부족하지만 글로벌로 해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소비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국내 시장이 언제까지 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해서 우리가 해서 이제 리쇼어링도 좋지만은 이 시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할까, 이것이 지금 큰 우리의 주머니로 관심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영어로 리부트입니다. REBOOT. 재시동을 걸어라.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진행하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는 블랙스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지만은 어느 순간에 상반기가 되든 3분기를 돼갖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시동을 걸어서 앞으로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 진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주저앉지 않는 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든가 다시 실업이 아니라 고용되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계속 지금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요, 전 세계의 유행병이나 전염병은 하나의 흘러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요, 매년 말라리아에서 사망한 사람이 73만 명, B형 간염으로 죽은 사람이 88만 명,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 가까이 지금 사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올해 1년을 제가 사이클로 봤지만은 1년, 2년, 3년이 되다 보면 어떤 흐름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 방법,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고의 특효약은 뭐냐면은 마스크를 하는 거하고 손을 잘 닦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하면서 마스크를 잘해서 우리가 이걸 좀 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에는 식량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고 자급자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근 데이터 한번 제가 딱 보니까요. 한국의 자급률은 농산물 70%, 육류 60%, 곡물 45%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고 이제 장기 데이터를 보니까요. 10년 후에도 평균적으로 5에서 10% 우리나라는 준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 에너지 전쟁이 있었어요. 원유, 가스, 물, 또 자원 전쟁이 있었다. 광물, 금, 식량 전쟁이 있었어요. 곡물, 원자재, 콩, 옥수수, 밀. 이걸 갖다 확보해야지 가공해갖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푸드테크가 뜬다,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식량난의 식량 확보는 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서 식량 생산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도 있지만은 대체 단백질 개발이라든가 우리 건강을 그래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도 먹거리 산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 중에 중요한 게 뭐죠? 당분간은 식입니다. 그래서 위생을 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계속 창출하는 식의 전쟁이 앞으로는 계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먹거리 문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급자족은 안 되지만은 1차, 2차, 3차에서 뭐 6차 산업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먹거리 전쟁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유지하다가 우리의 생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글로벌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종식 선언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우리는 잘 좀 주목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